현 자민당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야당은 왜 지지받지 못할까인데, 이게 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대한민국과 한국은 정치 체계 자체가 다르죠. 예, 일본은 영국과 같은 의원 내각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직선제다 보니까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여당이 뭐 세면은, 여당이 강할 때는 그 안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여당 안에서 총리가 선발되고 상대적으로 야당 쪽은 스포트라이트가 안 받쳐집니다. 근데 그건 알겠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있어야지 뭐 정권 교체가 일어나든 야당이 있어야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야당의 위치가 중요하긴 한데, 현재 일본의 야당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존재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 맞아요. 그 야당 의원들의 발언, 야당 의원들의 행동 등이 아예 그냥 뭐 뉴스에 다뤄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야당은 상당히 어찌 보면 뭐 정치적 영향력, 미디어적 영향력이 지금 바닥을 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죠. 어떤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다. 그런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야당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지고, 한국 뉴스 볼 때도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는데, 그러면은 야 이거 그지 정치적으로도 야당의 찬스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당의 대표가 건강직으로 물러난다니까 뭐 그 틈을 타가지고 야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데도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야당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죠. 뭐 아베 총리가 현재 아직까지 재임 중이기 때문에 있는 이 자민당, 그리고 아베 총리 내각 지지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아사히신문이 조사한 내각 지지율의 추이입니다. 보면은 뭐 33%네요. 최근에 아베 총리의 내각 지지율. 이거 보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낮잖아요, 현재. 그리고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베 총리가 물러났다느니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정 카드가 있는데, 이 지지율에 옆에 29세 이하 젊은 층, 뭐 중년층, 장년층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29세 이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29세 이하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46%, 지지하지 않는다가 29%. 제신고도? 제신고도.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는 여러분,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지율 진짜 낮아졌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오히려 70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 그러니까 노년층 있잖아요. 중장년 노년에 비해서 이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왜 젊은이들은 자민당을 지지하는가? 이런 식으로 분석도 나오는 거예요.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는, 기본적으로 자민당을 지지한다는 식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젊은 층들이 일본에서 아베짱을 지지하고 자민당을 지지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일본에 흔히 말하는 뭐 남자들 초식남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젊은 친구들이 욕망이 없다. 옛날에 일본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스포츠카를 살 테야. 예를 들어 내가 해외여행을 많이 갈게. 집을 빨리 살 거야. 이런 어찌 보면은 야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의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야심이 없어.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나는 돈 벌면 돼. 그리고 난 독신이라도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주변 환경이 내가 원하는 이 스타일대로 흐트림이 없는 상태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본인이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좀 더 개인주의화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야망이 없다, 야심이 없다. 이대로 현상 유지라는 친구들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된 거예요, 일본 내에서. 이게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 사이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정치로 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관심도 없고, 뭐 굳이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지. 뭐 그냥 뭐 굳이 뭐 이걸 뭐 내가 바꿔야 되겠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일본 젊은들이 자민당 지지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지지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던 대로 그냥 가자라는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라는 게 제일 많다는 겁니다. 반대말로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 있잖아요. 60세 이상이 아베 총리를 뭐 최근에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민당에서 뭐 야당으로 바뀌나요? 어르신들이 설명 하더라도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아베 총리는 싫어하지만 아베 총리의 이 다음에 나올 사람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쉬운 예가 하나 있죠. 한국에서 유명한 기무라 타코에가 주연한 2008년에 방송된 일본의 드라마 체인지.
정치를 주제로 삼은 이 체인지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왜 이런 드라마가 일본에 나올 수가 있고 왜 이런 드라마에 일본 사람들도 어찌 보면 공감을 할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인지가 뭡니까? 바꾼단 말이잖아.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이거든, 이 아저씨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바꾼다는 게 이 주요 내용입니다, 드라마에. 이야, 그러면 기존의 낡은 거를 타파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서 일본을 바꾸겠다, 그런 드라마인가 보냐, 뭔가? 맞아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죠. 이 기무라 타쿠야 또한 일본의 여당에 들어가서 여당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판타지인가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출신은 다를지언정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일본의 실화가 있어요. 고이즈미 주인시로. 고이즈미 주인시로 이 전 총리가 자민당에서 이 사람이 총리 선거에 나갈 때 한 일본의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일본의 당시 유행어였습니다. 좀 이거 뭐라 했죠? 지민도 부끄웠었다. 그렇죠. 자민당을 때려 부순다. 고이즈미 주인시로 이 사람은 자민당 여당에서 총재 선거 나가는데 거기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민당을 때려 부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느끼기에는 야당이 이런 말 하면은 그래도 그치, 이해가 돼. 근데 여당에서 선거 나온 사람이 자민당을 때려 부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먹혀요, 일본에서는. 우와, 저 사람이라면은 현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주겠지. 이래가지고 당시에 고이즈미 선풍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파격적인 단어로. 그래서 집권 여당에 있는 의원이 집권 여당 안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먹힌 거예요, 일본에서 한번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일본 사람 드라마를 보면서도 정말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고이즈미 주인시로가 했거든.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이란 건 존재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일본에서도 야당이 있고 이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2000년대 말에 일본의 민주당이 자민당을 꺾고 정권 교체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호소다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90년대 초반도 있지만은 그나마 일본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둘 다 있는데 상하 둘 다 제압을 한 진정한 정권 교체는 이때가 일본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라고 하면 이때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이 친구들이 정권을 잡은 것도 운도 좀 많이 따랐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민당, 아까 이 고이즈미 주인치로 있잖아요, 총리. 그 사람 다음에 온 게 지금 일본 총리 아베 총리가 왔었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문제로 1년 후에 그만둬요. 그만두는데 그 사람이 그만둘 때도 스캔들도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적인. 뭐가 있었냐? 연금 문제. 일본의 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당신의 연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없다라는 뉴스가 당시에 팡 뜬 거예요. 그게 엄청난 스쿱으로 떴습니다. 연금 문제에 나오면은 젊은 층, 중년층, 장년층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받는 돈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미디어에서 막 치는 거야. 그거랑 더불어가지고 야당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민생 생각을 안 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복받아 터집니다. 그런 역풍 속에 자민당 안에서 이게 어느 리더가 있어가지고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정치 스타가 있으면 되는데 당시에 자민당은 그게 없었어요. 후쿠다 총리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소타로야. 여러분들 지금 아소타로가 부총리잖아요. 그 아저씨가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서도 그냥 이 입이 쉴 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되도 않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치적 기반 춘추 전국시대야. 왜? 고이즈미 주인치로 총리가 물러난 이후에 아베짱 1년 만에 물러나, 후쿠다 총리 1년 만에 물러나, 그리고 아소타로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만 흔들면 당내에서 아소타로가 저렇게 하면은 나도 총리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민당 각종 계파도 당내에서 어떻게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말로 야당 쪽은 당시에 뭉칩니다. 이때라면은 자민당의 정권이 끝날 수가 있겠다 이래가지고 야당 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에 민생 걱정은 하지 않고 자기네들 밥그릇만 걱정합니다. 저게 자민당이에요. 라고 일본 사람 어떻게 돼? 맞네. 이제 못 참겠다. 맨날 총리 바뀌고 정치도 불안정하고 민생 걱정은 안 해. 그래서 당선된 게 이 하토야마 총리. 그때 당시 하토야마 내가 지지율이 70%예요. 민주당 정권이.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어요. 이 하토야마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한 제일 말이 일본은 사실상 정치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뒤에서 있잖아요. 조절하는 거는 관료다. 그 엘리트들. 그 친구들이 써놓은 각본대로 정치가가 나와서 읽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조절당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 주도대로 해가지고 관료들에게 휩싸이지 않게 일본 사람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친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동아시아 사이좋게 지낸다. 한국, 중국이랑 동반인 파트너다.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일본의 약간 우익 세력들한테 약간 삐꾸가 들어가죠. 저 인간 뭔가 총리가 이상한데. 그래도 관료들 기분이 나빠요.
뭐야? 정치가들은 우리들의 얼굴 마담해야 되는데 주제도 모르고 어떠다 정권 잡았다고 네가 뭘 안다고. 당시 엘리트 관료들과 이 민주당은 엄청나게 뭐 하는 것부터 있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충돌합니다. 협조가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이 하토야마 총리가 좀 빅마우스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를 쳐요. 그럼 그게 진행이 되나요?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일본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겠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연합회, 공장 갖고 있는 회사를 보내. 저건 택도 없어. 일본은 그렇게 CO2를 줄일 수가 없어요, 총리. 근데 총리의 얘기해. 왜? 우린 할 거예요. 자본계를 삐뚤어져. 아까 말했잖아요. 관료한테 싸움 걸었어. 기업들한테 싸움 걸었어. 누가 자기 편이 돼? 자기 편이 없어요. 민주당 정권은 잡았을 때 국민들의 지지는 받을지언정 모든 기득권들에게 다 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이게 진행이 돼요? 진행이 안 돼요. 말뿐이 난 이걸 하고 싶은데 협조가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다 그게 어떻게 돼? 무너져 내려가요. 그걸 국민들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렇죠. 입만 벌리면은 실행력은 없는데 말뿐이 총리로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기지 문제 때 많이 국민들이 실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추미코가 지금 좋은 얘기했는데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미군을 오키나와에서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돼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대안이 없는데 합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치다 보니까 이미지가 점점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정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기지 문제 때 그 하겠다고 해도 결국에 좀 못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실망한 것도 있었고 그 간전리 때 동북 대지진 일어났는데 그때도 그 잘 못됐던 이미지가 그 아직까지 있네요. 대진이 왔잖아. 3.11 대진이. 후쿠시마 그쪽에 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 여러분 그것도 봐요. 그것도 동경전력의 문제잖아. 동경전력은 민영화가 돼 있어요. 동경전력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정치가 힘을 가지고 그게 잘 된다? 그것도 잘 안 돼. 정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민간 쪽에서도 협조가 잘 안 구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일모삼 생각하지 그러면 자민당 때라면은 민간이랑 협조해가지고 일을 했을 텐데 민주당은 맨날 첫날 쌈만 지르다 보니까 협조도 안 돼서 3.11 대지에 대한 그거 뭐 처리도 못하네. 이야 안 되겠다. 일본 사람들에게 낙인이 그냥 빡 찍힌 거야. 또 경제도 그 계속 안 좋으니까 그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짧은 정권 기간 동안에 총리가 3명이다. 1년 조금 넘게 씩다 집권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정권 교체할 때 자민당 총리 매년 1년마다 바뀌니까 우리가 힘잡고 민생을 위한 안정된 정치를 한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정권 잡으니까 1년마다 총리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본 사람의 불신이 더 커지는 거지. 다음에 등장한 아베 총리가 자민당의 정권을 잡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한마디가 이거예요. 정권의 안정화, 강력한 정치. 여러분들에게 안정화를 심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정치권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상 최장기간 집권하게 한 거예요. 왜? 그걸 일본 사람들이 원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가 한 명이 꾸준하게 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너무 학을 띄웠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일본의 야당을 바라보는 눈은. 자민당이 점점 안 좋아졌으니까 자민당 실망했다. 그러니까 야당인 민주당에 너무나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할 만큼 그 결과는 안 나왔다. 역시 민주당은 안 되겠다. 자민당이다.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때 지지율이 낮더라도 항상 자민당이 어떻게 여론전을 할 것 같아? 여러분, 악몽과 같은 민주당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가 자민당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예.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 그것보다는 안정화된 게 낫다. 그게 된 거야. 아무리 이런 식으로 과거에 악몽이 민주당 정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야당 쇄신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 일본도 느끼잖아요. 현재 일본 야당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이게 일본에서 제일 큰 입헌 민주당입니다. 이게 과거의 민주당을 이어온 거예요. 과거에 일본 민주당의 노선이 싫다 이래가지고 또 바뀌어진 그 노선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국민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 또한 야당인데 여기도 과거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즉 뭐냐? 안 그래도 야당끼리 합쳐가지고 자민당하고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지들끼리 노선이 다르다고 분당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당이 말하는데 야당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요. 융합이 안 돼. 각자 노선이야. 최근엔 그래도 야당 안 되겠다. 우리도 통합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큰 야당 중에 하나인 입헌 민주당과 이 국민민주당이 합친다라고 뉴스에 나왔어. 그런데 또 분열함이야. 역시 이번에 합하려고 다시 봤는데 노선이 안 맞아요. 합칠 사람은
아까 그 입헌민주당 쪽으로 가고 이 국민민주당에 남을 친구들은 남아라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못 합쳐져. 이걸 보면서 자민당 지지자들 말하지. 야, 야당에서도 줏대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렇죠. 야당끼리 못 맞춰주죠. 왜 못 맞출까? 이 국민민주당에 남는다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 공산당이랑 나는 같이 못 싸운다. 왜냐면은 일본 야당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공산당이랑 같이 싸웠거든요. 투표 때. 연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공산당이랑 어떻게 싸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야당을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야당 중에서 떠오르고 있는 야당이 있죠. 뭐 일본 유신의 회. 원래 오사카 유신의 회였는데 일본 유신의 회라 해가지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자민당보다도 좀 더 오른쪽에 위치한 그런 야당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야당이면서도 자민당이 뭐 한다 했을 때 잘한다를 많이 해주고 있는 야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표를 얘들이 가져가는데 얘들에게 표를 주면은 얘들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자민당을 응원할 거란 말이야. 멀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 자민당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분열이 돼 있고 분열된 야당 중에서 표가 이런 식으로도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번에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 했을 때 막 야당 위에 뉴스가 나와요. 뉴스 나올 거리가 없지. 일본 총리 구하는데 이렇게 분열돼 있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데리고다 얘기하면은 그게 일본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거든요. 민생에 아무 영향을 못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삽질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총리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요시. 일본 야당은 왜 지지를 받지 못할까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굵직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듣더라도 일본 내에서 왜 야당이란 게 어찌보면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현재 야당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곱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현 자민당이 장기집권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부정부패라든지 그게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그 부정부패보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본의 야당 민주당의 정권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겪었던 PTSD가 더 컸다는 거죠. 그게 더 무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야. 거기다가 현재 야당이 단합이 돼가지고 와 이래서 한번 일본을 바꿔보겠어. 아베짱 정권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겠어라는 이런 제스처를 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 최근에 이제 당을 하나 합쳐가지고 야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에도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합칠 사람은 나가 우리는 우리 노선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야당은 다시 분열하고 있어. 최근에 동경 도의사 선거 때도 야당 단일 후보 나오나요? 야당 단일 후보가 안 나와요. 나는 나의 노선대로 가겠습니다. 저의 마이웨이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야당을 보는 게 10년 가까이 그 정권 교체가 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구나 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일본 현재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더라도 그 지지가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거야. 거기 표 넣어봤자 뭐해. 어차피 당선도 안 될 건데. 어차피 실현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 뭔가 해보겠지. 쟤들 그치? 어차피 쟤들 자민당이 해먹을 건데 그중에 뭔가 바뀌어버리겠지. 이런 식의 노선이 간다는 거. 나이 드신 분들보다 오히려 젊은 층들이 자기들이 몸소 체험한 타밀리 지진부터 대처부터 해가지고 뭐 TV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됐네 이런 게 보이는 게 더 있다 보니까 낭제 누에무 실적 자체가 더욱더 그래도 현재 자민당 여당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던 그것보다는 낫네 라는 이미지가 더욱더 심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 야당은 왜 지지받지 못할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간략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